월요일 충남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9,600여 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산 무한천에 내려졌던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저수지도 안정 수위를 되찾으면서 곳곳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충남 북부 지역에 수요일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충남도 내 17개 학교가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아산과 천안 지역에 집중됐는데 충남도 교육청이 상황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충남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9,6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인명 피해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3명입니다. 모두 3일 아산 지역에서 실종됐는데요. 이 중 50대 남성 박모 씨가 4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전날 폭우로 떠내려온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364가구 620명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4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 중 192명이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시설물 피해도 극심합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 다리 등 공공시설 325곳이 파손됐습니다. 또 주택과 상가 735곳, 농경지 2,800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총 피해 건수는 현재까지 9,6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시설물 피해부터 인명 피해까지 지금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데 충남도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전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42억 원의 2.5배 이상, 그러니까 105억 원 이상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가 큰 천안과 아산, 예산 등이 건의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의 시점은 이르면 5일이나 6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기상특보와 홍수정보 등을 전하는 재난문자 전파와 피해 취약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상황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보도국 한범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특히 예산 지역에서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쳤고 일부 배수시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물이 빠진 피해 현장 곳곳을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을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자 베스와 블루길 등 물고기가 때로 죽어 있습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야구장은 인조잔디가 처참하게 벗겨졌고 철제 울타리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굴삭기를 동원해 빗물에 밀려온 수풀과 흙더미를 퍼내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들 이렇게 떼죽으면 거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떼죽으면 거는 한 십수년 만에 이렇게 이제 처음 또 이렇게 해서 물난리를 겪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홍수 경보가 발령됐던 예산 무안천 주변에선 물이 역류해 마을 안까지 들어찼습니다. 하천이 지나는 예산읍과 대술면, 오가면에서만 95가구가 침수됐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배수시설 일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수도를 역류해서 예당 수자물이 역류해서 동네 불화기로 다 돌아갔고 동네가 다 침수됐었어요. 물 빠지고 나서 중장비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배수문 이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논밭과 시설하우스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파랗던 들깻잎은 진흙에 범벅이 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쪽파는 겨우 건졌지만 더 이상 싹을 틔울 수 없는 종자는 아예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기 그 문턱가장 그 무안천 물이 많이 역류해가지고 여기 동네에 물이 들어왔어요. 물에 잠기면은 이거 쪽파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쪽파 저 종자 저기 씨앗이 지금 한 4,800만 원어치 다 물에 잠겼어요. 예산에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등 690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작물은 185헥타르가 물에 잠겨 43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주 계속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번 폭우로 충남 지역 17개 학교가 시설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진에서는 신평초등학교 135제곱미터 규모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고 천안과 아산 지역 학교 15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건물이 침수되거나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가 유실되거나 전기, 화재 관련 시설 고장도 많았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상황관리 전담반을 운영해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방학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강당과 교실 등의 시설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최대 5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데요.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형성된 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충남 북부 지역에 수요일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기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와 침수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집중호우 당시 참혹했던 현장에 대한 영상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직접 찍어서 저희 충남방송으로 보내준 피해 현장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당진시 순성면 갈산리 하천 모습입니다. 당진 지역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흙탕물이 흘러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누워있는 수풀이 당일 거셌던 물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도로 바로 아래까지 수위가 상승했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집중호우 이후에는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홍성에서 한광효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산에서 아래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마치 폭포 같은 모습인데요. 주택 아래 조성된 주차장 벽에서도 흙탕물이 흘러나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물이 점점 더 많아져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예산 지역의 영상입니다. 아이디 아재 예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상가 바닥에도 물이 가득 차서 가전제품이 물에 잠긴 모습이었고 지금 도로변에서도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도로까지 침수가 된 걸로 보이고요. 가전제품 할인 매장 앞에도 정말 흙탕물이 가득 찬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물이 모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우리 지역 상황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면 카카오톡에서 제보 25를 검색하시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의 고용 구조가 겉은 멀쩡해도 안에서는 곪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고용 구조는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수도권 인구 유입 비중이 큰 탓에 역외 소비가 많고 저부가 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발전이 제약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의 충남 지역 고용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충남 지역 고용 환경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성장 둔화로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 생산 가능 인구는 역외 인력의 유입 등으로
전국 평균인 1%를 훨씬 넘는 연평균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취업자 수 역시 연평균 2.4% 증가하며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양적 수치가 아닌 질적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2018년부터 임금 근로자의 증가세는 감소하고 비임금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와 11%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충남 취업자 수의 40%를 기여한 농림어업의 경우 36%가 무급 가족 종사자고 1인 자영업자는 약 45%에 이릅니다. 외형적으로 충남의 경기나 고용률은 유지 또는 개선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충남 지역의 저부가가치 산업 확대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의 제조업 시설이 밀집되면서 직주 불일치, 역외 소비에 기인한 탓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충남의 미흡한 정주 여건 등으로 수도권의 생활권을 두고 통근 또는 통학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과 지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소비 금액이 지역 내 소비를 크게 상회해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며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셈입니다. 또 충남 고용의 불안한 요인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전자, 자동차, IT 등 5개 업종의 제조, 수출업의 품목이 편중됐다는 점입니다. 신문은 이들 5개 업종이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약 56%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휴가에서 복귀해 4일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맹 시장은 여름 휴가 중이었으나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전날에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도립대학교가 2021학년부터 아동보호 특별 전형을 신설합니다. 새로 신설된 아동보호 특별 전형은 정원 내 전형으로 환경보건학과와 호텔조리 제빵학과 등 5개 학과에서 각각 1명씩 선발합니다. 대상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로 신청 시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농약 노출 정도 검사 모습입니다.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미면 생활개선의 회원 33명을 대상으로 소변에서 농약 대사체 검사와 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달 후인 10월경 어떤 농약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결과 보고회를 갖고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충남 서울학사관에 첫 입사생 15명을 선발했습니다. 충남 서울학사관은 충남도와 각 시군이 출연해 구로구에 건립했으며 1인실은 월 25만 원, 2인실은 20만 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부분적 개방에 들어갔던 충남도 내 공공도서관이 순차적으로 확대 개방됩니다. 그동안 19개 공공도서관은 도서대출과 반납 등 일부 서비스만 운영해왔지만 앞으로 자료실과 열람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용 시간과 인원 등은 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해 개방합니다. 모든 도서관 이용자는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상 카메라 발열 검사와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 정화 시설을 지원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한 곳을 선정해 에어커튼과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 식물 정화벽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